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양리학의 세부 학문인 약 역학과 약 동학 중에서 약 역학 파마코다이내믹스 PD에 대한 설명을 한참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을 복습을 해보자면은 양역학 PD는 뭐라 그랬어요? 약물이 우리 몸에 하는 반응이 해당되게 되므로 굉장히 생물학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약물이 우리 생명에서 하는 생물학적인 효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 할 거냐면요, 우리가 약물을 섭취를 하는 용량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곡선을 나타내는 도우즈 리스폰스 커브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교과서에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약물에 대한 반응은 약리학 공부를 하는 내내 나오는 곡선인데, 이게 곡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최소한 두 종류가 있어요. 배우다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더 많겠지만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이게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좀 이해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약물의 반응인 단계형 용량 반응이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면은 약물은 크게 봤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계형이고 하나는 실무형이에요. 단계형은 우리가 그레이디드, 약물의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거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럼 혈당이란 수치는 어때요? 굉장히 연속적인 값이죠. 혈당이 100이 됐다, 101이 됐다, 103이 됐다, 104가 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연속적이죠. 또는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계형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실무형 all or none은 모 아니면 도, on 또는 off 인 반응을 보이는 거 우리가 실무형 반응 곡선이라고 할 텐데, 실무형인 건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생존 또는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병이 낫는다 아니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실제 현상에선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의 유무 같은 걸 보고 우리가 실무형 반응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 우리가 실무형인 경우가 많겠어요? 단계형인 경우가 많겠어요? 단계형으로 연속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인 용량 반응 곡선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둘이 비슷하지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단계형 용량 반응, 우리가 약물을 먹을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거가 있다고 칩시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혈당 같은 걸 얘기를 해볼게요. X축을 우리 약물의 산술적인 용량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그냥 1, 2, 3, 4로 산술적으로 X축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은, 처음에 약물을 넣을 때는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증가하는 정도가 큽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죠. 그러나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약물 도즈가 증가함에 따른 반응의 정도가 완만해집니다.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밥 한 숟갈을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두 번째 숟갈을 먹으면 첫 숟갈보다는 덜 배가 불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먹다 보면 어때요? 배고픔이 해소되는 속도가 점점점 둔화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단계형 반응을 보이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저농도, 처음에 약물을 투여받기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쌈박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자꾸 있다 보면 점점 포화가 돼서 이론상 최고 반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반응이 증가되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려보자면은, 정확한 곡선은 약물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그려봤을 때 이 y는 이게 100%니까 숫자로 했을 때는 1이죠.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원점을 지나가는 분수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대로 그려보면 대략 y는 x 플러스 1분의 x와 유사한 곡선이 나올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쓰면은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약물을 초기 반응만 쓰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약물의 최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높은 농도 구간에서 보십시오. 약을 하나를 먹으면 효과가 이만큼밖에 안 늘어요. 우리가 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참 공부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 반응이 있을 때 우리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반응을 봐야지 우리가 이 약을 쓰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타이레놀을 먹었다 그랬을 때 최소한 50 정도의 효과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이레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먹고 나서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려고 두통약 먹는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의 효과를 우리가 발현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필요한 농도 구간은 요 저농도 구간이 아니고 고농도 구간이기 때문에 요 산술 용량을 X축으로 가지는 용량 반응 곡선을 이용을 하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X축을 대수 용량, 로그 용량으로 바꿉니다. 무슨 소리냐? 이 X축이 대수적으로 증가하게 1, 10, 100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가하게 바꿔놔요. 이러려면은 고등학교 수학 때 배웠겠지만 예를 들어 라지 X를 로그 X라고 해서 치환을 해서 바꾸면은 요 X를 이제 대수 용량, 스몰 x를 산술 용량이라고 했을 때 요 계산을 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놓고서 풀어주면은 이 계산식이 나옵니다. 1 플러스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 나오는데 이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S자 형태의 곡선이 나와요. 중간쯤에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은 이 곡선이 우리가 양리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용량 반응 곡선, 시그모이드 S자형 곡선이 되게 되고 이 곡선을 썼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음 영상이 심화학습 영상이 될 텐데 거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응이 50%인 이 순간이 변곡점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어서 최대의 기울기를 지니는 변곡점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을 쓸 때는 반응 50% 이상인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 어때요? 방금 전에는 이만큼 늘어날 때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날 때 이만큼 늘어나고 특히 고농도 구간에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사용이 불편했었는데 여긴 어때요? 50% 구간이 오히려 약물 도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응이 얼만큼 변해 나갈지를 우리가 화끈화끈하게 변화도를 예측을 해서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S자형 용량 반응 곡선이 적은 약물 용량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용량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산술적으로 1, 2, 3, 4로 늘어나는데 여긴 어때요? 1, 10, 100, 1000으로 늘어나니까 훨씬 광범위한 용량의 약물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하나의 곡선에서 표시할 수 있고 별일 없는 한 50% 점에서 만곡점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중간점을 잡기 용이해가지고 목표가 되는 농도로 우리가 반응 50% 보이는 농도로 많이 잡는데 그 농도를 잡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됩니다.